어제 종가 기준 코스피가 7,822입니다. 1년 전 이 날짜 코스피는 2,577이었습니다. 1년 만에 3배가 됐습니다. 200% 상승입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입니다. JP모건은 1만을 말합니다. 대신증권은 8,800을 말합니다. 현대차증권은 강세 시나리오에서 1만 2천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강대 교수는 경고합니다. 무서울 정도의 상승세라고요. 1년 전 닷컴 버블에서도 똑같은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수식과 숫자로 정밀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버블인가 실적인가? 그리고 코스피는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요? 먼저 지금 코스피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5월 11일 종가 기준 코스피는 7,822.24입니다. 시가총액은 국내 증시 사상 최초로 7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승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3천선 회복, 2025년 10월 27일 4천선 돌파, 2026년 1월 5천선 돌파, 2026년 2월 25일 6천선 돌파, 2026년 5월 6일 7천선 돌파, 6천에서 7천까지 단 47거래일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8천선까지 177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속도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의 핵심 지표 PER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PER이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7.66배입니다. 이 숫자가 핵심입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저점 당시 PER 7.52배, 현재 코스피 PER 7.66배, 코스피가 7,822까지 올라온 지금 밸류에이션이 코로나 저점 수준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가가 올랐는데 PER이 안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익이 더 빠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수식으로 보겠습니다. PER은 주가 나누기 EPS입니다. 주가가 3배 올랐는데 PER이 같다면 EPS도 3배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개월 전 대비 55% 급증했습니다. 809조 7,370억 원입니다. 삼성전자 2026년 순이익 컨센서스는 1월 말 135조 원에서 지금 276조 8천억 원으로 2배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113조 원에서 204조 4천억 원으로 2배가 됐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이익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것이 버블이 아니라는 논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닷컴 버블과 무엇이 다를까요?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 PER은 200배를 넘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PER은 7.66배입니다. 닷컴 버블 PER의 26분의 1 수준입니다. 닷컴 버블과의 결정적 차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은 주가 급등 및 이익 없음은 버블입니다. 2026년 코스피는 주가 급등 및 이익 급등으로 실적 장세입니다. 당시 인터넷 기업들은 매출도 없고 이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만 폭등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SK하이닉스 선행 PER 5배, 경쟁사 마이크론 PER 10배의 절반입니다.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 신호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중도 리스크입니다. 5월 8일 기준 코스피 시총 상위 4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SK스퀘어의 코스피 비중이 49.49%입니다. 코스피 절반을 두 그룹이 차지합니다. 5월 6일 코스피가 6.45% 폭등하던 날 상승 종목은 200개였고 하락 종목은 679개였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는데 대부분의 종목은 내렸습니다. 반도체 두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 상승 기여도는 삼성전자 기여 플러스 SK하이닉스 기여 플러스 나머지 종목 기여입니다. 지금 나머지 종목 기여가 마이너스인 날이 많습니다. 이 두 종목의 실적이 꺾이면 코스피 전체가 무너집니다. 둘째, B2 반대매매 급증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반대매매 금액이 전년 일평균 대비 22배 급증했습니다. 반대매매란 빚을 내서 주식을 산 사람이 주가가 내리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B2가 급증했다는 것은 레버리지 위험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매매 강제매도, 추가 하락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2021년 코스피가 3,300에서 2,200으로 급락할 때도 반대매매 급증이 선행했습니다. 셋째, 기저효과 소멸 리스크입니다. 반도체 이익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작년 이익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전년 대비 756% 증가라는 숫자에는 기저효과가 포함됩니다. 3분기 이후부터는 이 기저효과가 소멸됩니다. 대신증권도 명시했습니다. 2026년 3분기 이후 실적 기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버블인가 실적인가를 판정해 보겠습니다. 회계사 관점에서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기준 1, PER이 역사적 고점에 있는가. 현재 PER 7.66배는 역사적으로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판정 버블 아님. 기준 2, 이익보다 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가. 3개월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5%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이익 증가가 더 빠릅니다. 판정 버블 아님. 기준 3소수 종목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 49.49%. 판정 집중도 리스크 경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버블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도체 두 종목 집중도라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습니다. 증권사별 코스피 목표치를 정리하겠습니다. JP모건 강세 시나리오 1만 포인트, 대신증권 8,800포인트, NH투자증권 9,000포인트, 신한투자증권 8,600포인트, 현대차증권 강세 시나리오 1만 2,000포인트, 골드만삭스 9,000포인트. 이 목표치들이 어떤 논리로 나온 것인지 수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8,800 계산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2026년 선행 EPS 곱하기 PER 9배는 목표 코스피. 현재 선행 EPS 기준으로 PER 9배를 적용하면 8,800이 나옵니다. PER 9배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 코스피 역사적 평균 PER이 10에서 12배입니다. 즉 PER이 역사적 평균으로만 가도 코스피는 1만을 넘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JP모건 1만 계산을 보겠습니다. JP모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총 상위 20위 안에 드는 종목 두 개를 보유한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AI 반도체 하이퍼사이클이 수년간 지속된다면 EPS가 계속 오르고 PER 정상화가 동시에 일어나 1만 달성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제 향후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분석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 강세 지속 시나리오입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분기 이후도 실적 상향 지속, AI 하이퍼사이클 2027년 이후까지 지속, 미국 금리 인하 하반기 1회 이상 실현. 이 조건이 충족되면 코스피는 2026년 내 8,800에서 9,000 도달 가능합니다. 2027년에는 1만 돌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 변수, 삼성전자 HBM 사이 엔비디아 공급 확정 여부.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 9,000은 선행 EPS PER 9배입니다. 선행 EPS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PER 정상화만으로 달성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2 조정 후 재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3분기 반도체 기저 효과 소멸로 단기 실적 충격. B2 청산으로 단기 급락 발생. 그러나 AI 수요는 구조적으로 유지. 이 경우 7,000에서 7,500 구간으로 일시 조정 후 2027년 강세 재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약세 전환 시나리오입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반도체 피크아웃 현실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 $100 돌파. 미국 금리 인하 없이 고금리 유지. 이 경우 코스피는 6,000에서 6,500 구간으로 하락 가능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의 확률을 회계사 관점에서 부여하겠습니다. 강세 지속 40%, 조정 후 재상승 45%, 약세 전환 15%. 현재 실적 데이터가 뒷받침되고 있어 완전한 버블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B2는 절대 하지 마세요. 반대매매 22배 급증은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레버리지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가가 10% 하락하면 레버리지 투자자는 40에서 50% 손실이 납니다. 둘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를 주시하세요. 7월 실적 발표가 코스피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입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면 추가 상승, 하회하면 조정입니다. 셋째, 반도체 외 순환매를 추적하세요. 지금 반도체에 쏠린 자금이 다른 섹터로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가 예상됩니다. 에너지, 증권, 상사자본재 섹터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넷째,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하세요. 1년 만에 3배 오른 시장에서 한 번에 몰아서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3에서 4회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세요. 다섯째,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하세요. 5월 14에서 15일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이토류 공급망 협상 결과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생깁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7822는 버블이 아닙니다. 현재 PER 7.66배는 코로나 저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익이 주가보다 더 빠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닷컴버블 PER 200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위험 신호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 49%, 반대매매 22배 급증, 3분기 기저 효과 소멸 리스크. 향후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강세 지속 40% 2026년 내 8,800에서 9,000 가능. 조정 후 재상승 45% 7,000에서 7,500 조정 후 2027년 제도전. 약세 전환 15% 6,000에서 6,500 하락. PER이 역사적 평균 10에서 12배에 수렴한다면 코스피 1만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투 없이 분할 매수로 실적을 보면서 접근하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